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운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인생의 기둥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사람은 그 순간 바닥 없는 구덩이에 떨어진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어디로도 발을 디딜 수 없고 어디로도 손을 뻗을 수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기분이죠. 저를 찾아온 한 여성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55에 결혼해서 65에 이혼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 남편의 배신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 꺼져 있었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듯 말끝마다 한숨이 묻어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계시지는 않나요? 노년에 들어서 배우자와 갈라선다는 건 단순히 혼자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몰려오고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꽂히며 무엇보다 자신감과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듯한 허탈감, 마치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착각, 이런 감정들이 밀려들어 사람을 무너뜨리곤 합니다. 그 여성 역시 남편의 외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녀는 온몸이 굳어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밤마다 울다 잠들곤 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말 그대로 눈물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와 가족이 아무리 위로해도 집안에 홀로 남으면 차가운 공기와 침묵이 자신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방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려 하면 숟가락을 들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빈 방의 그림자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절망감이 매일 아침을 무겁게 눌러 일어나기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너진 자리에서 시간이 흘러가며 아주 작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이혼이라는 단어는 실패가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그녀는 그렇게 마음속에 조그마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눈물과 함께 보내며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조금씩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겨난 변화였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절반은 사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어난 나머지 절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녀에게 닥친 이혼이라는 사건도 바로 그런 성장의 씨앗이었습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시작이었죠. 여러분, 혹시 지금도 삶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끝은 곧 다른 시작의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 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어떻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복수보다 값진 삶을 선택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 안에 갇혀 며칠씩 커튼을 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갔습니다. 전화기를 들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이웃의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니 머리는 흰머리로 가득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어깨와 초라한 눈빛. 그 모습은 그녀가 알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준 상처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선 그녀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는 것.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괜찮다.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작은 습관들이 하루를 조금씩 바꿔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집 근처 문화센터의 요가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잘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균형을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수업을 듣는 또래 여성들이 괜찮아요, 우리도 다 그래요라고 웃어주었을 때 그녀는 오래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혼자 울던 시간과는 달랐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웃으며 호흡하는 순간 마음속에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를 꺼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작은 스케치북을 사서 하루에 한 장씩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설펐지만 붓끝에서 색이 번져나가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환해졌습니다. 무채색 같던 삶에 다시 색깔이 입혀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자존감도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힘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무렵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그녀가 이제는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고 그 미소는 주변에도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변화 하나가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순간 말입니다. 삶은 그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하루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나를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내 최고의 복수입니다. 남편의 배신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자신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한 고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한다. 누군가를 증오하며 괴로워하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한 대답이라는 뜻이죠. 이번에는 그녀가 어떻게 사회와 더 깊게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갔는지 그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혼자가 된 그녀는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불쌍하게 볼까봐 또는 쓸쓸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가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두려움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작은 고민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그녀는 다시 사회와 이어지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봉사활동 가볼래요? 어르신들 반찬 나눔 봉사가 있는데 같이 하면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조차 돌보기 힘든데 남을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그동안 잊고 있던 삶의 보람이 살아났습니다. 쌀을 나누고 국을 담아드리며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 깊이 따뜻한 불빛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쓸모없지 않구나. 그 후로 그녀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이었지만 점점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웃음이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누군가를 돕는 순간 내가 더 큰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그녀 역시 그 과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녀는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글쓰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한 번도 글을 써본 적은 없었지만 노트에 적어나가는 순간마다 묻어두었던 감정이 풀려나갔습니다. 나는 그때 울고 있었지만 지금은 웃고 있다. 그녀가 쓴 한 문장은 모임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은 그녀의 자존감을 다시금 세워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점차 그녀의 일상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요가와 봉사, 글쓰기와 취미 활동이 하루하루를 채워주었고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가벼운 인사에도 환하게 웃을 수 있었고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올가매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이제 그녀의 성장을 증명하는 흔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내게 상처를 줬지만 그 덕분에 나는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본다. 남편을 원망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대신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돌본 것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누군가의 배신과 상처에 매여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여성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는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다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이렇게 삶을 회복한 뒤 어떤 지혜와 교훈을 얻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노후에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이라는 큰 상처를 겪은 뒤 그녀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복수는 삶으로 하는 것이라는 진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그를 저주하며 내가 이렇게 무너졌으니 그도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원망은 결국 자신을 더 무너뜨릴 뿐이라는 사실을, 남편을 증오할수록 그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 삶을 나답게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통쾌한 복수라는 것을 말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마저 사랑한다. 그녀는 이 말을 곱씹으며 자신이 겪은 배신과 상처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쓰라립니까?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고통이 내 삶을 집어삼키도록 두어야 할까? 아니면 그 고통을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이후 그녀는 작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래 서 있는 일이 힘들었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고맙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작은 경험이 쌓이며 그녀의 자존감은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곤 합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굳이 하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돈을 벌기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대답 속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무너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남편에게 집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사는지 혹은 불행해졌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드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키우는 것이다. 이 말처럼 그녀의 행복은 남편의 몰락이나 불행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세운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치 독을 삼키고 상대가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상처받는 쪽은 나 자신이지요. 그러니 가장 현명한 복수는 내 삶을 충만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남편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를 잊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에게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노후를 더 지혜롭게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구체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생활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혼 직후에는 남편의 흔적이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 한 켠에 걸려있는 셔츠, 선물 받았던 장식품, 함께 찍은 사진들. 그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자.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오직 나를 위한 것만 남기자. 며칠 동안 집안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끝난 뒤 집은 마치 새로운 공간처럼 환해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의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릇을 비워내니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그녀가 한 일은 건강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 햇살을 맞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책길에서 피어나는 들꽃을 바라보며 내 인생도 다시 피어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이혼 후 사람들을 피하려 했던 그녀는 이제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사를 건네고 가끔 작은 모임에 나가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금 사회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시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자존감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과거의 흔적을 정리하는 용기. 둘째, 몸을 돌보며 건강을 지키는 습관. 셋째, 관계를 회복하며 세상과 이어지는 노력. 이 세 가지가 노후의 삶을 다시 세우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녀처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선택을 한다면 과거의 배신도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노자의 말처럼 크게 이긴 자는 싸우지 않는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남편과 싸워 이기려는 대신 그녀는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과거의 상처와 싸우느라 지쳐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싸움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돌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노후를 살아가며 보여준 또 다른 태도, 즉 돈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했는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그녀를 가장 크게 짓눌렀던 두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는 생활비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된 순간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눈앞의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 며칠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내겠다. 우선 그녀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입과 지출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필요 없는 지출을 줄였습니다. 새 옷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정말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낭비를 줄이자 불안감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마트의 계산원, 동네 카페의 서빙 아르바이트. 사람들은 나이에 무슨 일을 하느냐고 말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을 하며 받는 월급이 크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 쓰는 기쁨은 컸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도 내 힘으로 설 수 있다는 자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독립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존심이고 나를 지탱해주는 정신적 버팀목입니다. 그녀는 이후에 작은 투자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어려웠지만 주변 지인의 권유로 노인 대상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우리 삶의 도구일 뿐입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면 불행해지고 내가 돈을 다스리면 자유로워집니다. 그녀는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적은 돈이라도 차근차근 모으고 안정적인 곳에 조금씩 분산해 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다루며 내 삶을 스스로 지켜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이 줄어들자 그녀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도움 없이도 누구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도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항산이 있으면 항심이 있다.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기반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경제적 독립을 통해 얻은 것도 바로 이 항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후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불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다루고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남편은 돈으로 나를 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돈을 다스립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태도, 즉 남편의 배신 뒤에도 자신만의 존엄을 지키며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10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여인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일으켜 세운 당당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있어야 내가 산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내가 있기에 내가 산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와 토마토를 따서 아침 식탁을 차렸습니다.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도 그 순간은 충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네요. 이제는 정말 멋지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대신 자신만의 존엄을 지키는 삶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것은 꼭 상대를 무너뜨려야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무너지지 않고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강한 복수입니다. 그녀의 삶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버렸지만 그녀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삶의 의미도 새롭게 찾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쓰기 모임에서 그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65에 이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저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된 것이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인간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새롭게 만든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바로 이 말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배신과 상실의 그림자 속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서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 둘째, 작은 습관과 변화를 통해 하루를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셋째, 경제적 독립과 자존심을 지킬 때 비로소 자유로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란 상대를 향한 칼이 아니라 내 삶을 빛내는 불꽃입니다. 누군가의 배신이 여러분을 쓰러뜨렸다면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이 공간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요하고 가장 강한 복수입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